저 사람 뭐야?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왜 이런 노숙자가 여길 기어들어와? 명품 매장에 저런 꼴이라니 보는 눈도 없나 봐. 진짜 역겹다. 저 사람 하나 때문에 매장 분위기 다 썩겠네. 당장 끌어내요. 손님들 토하겠어요. 참지 못한 한 직원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얼른 나가주세요. 다른 분들이 불쾌해하세요. 사람들은 흘겨보고 비웃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렷한 목소리의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우셨죠? 이쪽에 편히 앉으세요. 직원들이 모두 굳어버린 가운데 서연만이 미소로 노숙자 미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왜 이곳에 와서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미란과 서연은 어떤 운명적인 관계로 얽히게 될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접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라는 포크를 천천히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데?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직접 만나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 집안은?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집안이에요. 양어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평범한 집안. 양어머니. 그 말이 미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미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라는 이름 아래 그 사랑은 짓밟혔고 결국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 결혼에서 딸이 태어났고 미라는 그 아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시댁과 친정의 권력 다툼 속에서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미라는 밤마다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후 이혼을 하고 홀로 진우를 키우며 회사를 일궈냈습니다. 지금은 많은 것을 가진 여회장이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잃어버린 딸에 대한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 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엄마. 진우의 목소리에 미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생각을 좀 했네. 미라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착하고 평범한 사람일수록 이 차갑고 가혹한 세계에서 먼저 무너지는 걸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되풀이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조금만 시간을 줘.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진우는 실망한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고 미라는 홀로 남았습니다. 넓은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니 문득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가족을 잃을 수 없다. 진우마저 잃을 수는 없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우가 사랑한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겉모습이 아닌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미라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코트를 꺼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코트였습니다. 얼룩이 진 가방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노숙자 차림으로 변장한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평소 그녀는 단정한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화장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옷을 걸치니 거울 속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그저 나이든 힘겹게 살아가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이 아닌 마음을 보자. 이번에는 내가 먼저 나를 숨긴다. 미라는 운전기사에게도 비서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진우가 말했던 그 사람은 명동의 명품 매장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미라는 지하철을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걸으며 오랜만에 일반인의 삶을 느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화려한 간판들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노숙자 같은 차림의 미란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를 피해 지나갔고 어떤 사람은 경멸하듯 힐끗 쳐다봤습니다. 미라는 그 시선들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걸었습니다. 이게 바로 힘없는 사람이 받는 대접이구나. 내 딸도 이런 시선을 받으며 살았을까? 명품 매장 앞에 섰을 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가방과 옷들이 보였고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진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자. 미라는 매장 문을 밀었습니다. 노숙자 차림의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명동의 명품 매장. 유리문이 열리자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반짝이는 조명 아래 매끈하게 진열된 가방과 지갑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문을 밀고 들어서자 매장 안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낡은 코트에 얼룩진 가방을 든 노인. 명품 매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힐끗 쳐다본 뒤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들 속에서 미라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팀장인 박주희가 직원들 사이를 지나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40살의 베테랑 직원으로 이 매장에서 1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주인은 이서연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연 씨, 저 손님 정리해요. 오래 붙잡지 말고요. 주희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구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손님은 빨리 내보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서연은 33세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매장에서 일한 지 2년 정도 됐지만 아직도 주희 같은 베테랑 직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서연은 주희의 말에 잠깐 눈을 깜빡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밖이 많이 추웠죠?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미란은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연은 정갈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나 거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연은 재빨리 안쪽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도자기 컵에 담긴 물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시렸는데 따뜻한 컵이 손을 녹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는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구경하시려고 오셨어요? 네, 그냥 구경만 할게요. 미란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마치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미안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미란은 일부러 그렇게 연기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진짜로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눈짓을 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손님께 문 가까운 쪽에서 구경하시라고 안내해요. 다른 손님들 오시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희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란 같은 손님은 매장 안쪽까지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문 근처에서 잠깐 보고 나가라는 의미였습니다. 서연은 잠깐 주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난처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한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손님, 이쪽 의자에 앉으셔서 천천히 보시면 돼요. 서연은 미란을 매장 안쪽에 있는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주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지시를 무시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손님 앞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서연의 뒤통수를 향했습니다. 미란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폭신한 소파가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가방들이 진열장 안에서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들이었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나를 문 밖으로 내보내려 했고 서연은 나를 안쪽으로 앉혔구나. 같은 매장에서 일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이렇게도 다르다. 서연은 다시 미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찾으시는 제품이 있으세요? 아니면 선물용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구경만 하려고요. 예쁜 것들 좀 보고 싶어서요. 네, 편하게 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시고요. 서연은 미란 곁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미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 다른 일을 하거나 혹시 올지 모를 제대로 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서연만은 달랐습니다. 잠시 후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치장한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희가 재빨리 다가가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로 들어온 신상품 보러 오셨나요? 아주 멋진 제품들이 들어왔어요. 주희의 목소리는 아까 미란에게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했으며 존중과 환대가 가득했습니다. 미란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같은 사람이 이렇게도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아니, 놀랍다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미란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란에게 작은 카탈로그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번 시즌 제품들이에요.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미란은 카탈로그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화려한 가방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조용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토트백은 가볍고 튼튼해서 실용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제품이죠. 그리고 이 크로스백은 작지만 수납력이 좋아서 외출할 때 편리해요. 미라는 카탈로그를 덮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쁜 제품들이 많네요.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할게요.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다음에 또 오셔도 돼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서연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정중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나가실 때 조심하세요. 주희의 말투는 예의 바른 것 같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그만 나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는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매장 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연이라는 사람과 주희라는 사람.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도 다르구나. 주희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고 서연은 그렇지 않았다. 미라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고 여전히 차가운 시선들이 그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마음속에는 서연의 따뜻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하게 봐야 했습니다. 서연이라는 사람의 진짜 마음을, 위기의 순간에도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그때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이번에는 더 심한 행색으로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낡은 코트에 구겨지고 때 묻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고 손톱 사이에는 흙을 묻혔습니다. 완벽한 노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코를 막으며 피해갔고 어떤 이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미란을 보자마자 가방을 가슴팍으로 끌어안으며 재빨리 걸음을 옮겼습니다. 미란은 그 모든 시선과 반응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걸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매일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구나. 명품 매장 앞에 섰을 때 미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미란을 알아본 사람은 서연이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미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뒤로 물러서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더 추워 보이시네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서연은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따뜻한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작은 찻잔에서 구수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라는 찻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토트백 기억하세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강요하는 느낌 없이 그저 제안하는 투였습니다. 사실은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서요. 오래 누워 계신 분이 있어요. 서연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연민과 이해가 스쳤습니다. 서연은 미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병원 가실 때 들고 가실 거예요? 네, 그냥 가방이 낡아서요. 새 걸로 하나 장만하려고요. 그러시구나. 그럼 선물용 포장 말고 들고 다니기 편한 걸로 보시죠. 병원 갈 때 부담 없으실 만한 거요. 서연은 미란을 위해 몇 가지 제품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실용적인 디자인의 가방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설명하며 미란이 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제품은 가볍고 수납 공간이 넓어요. 병원 갈 때 필요한 물건들 넣기 좋죠. 그리고 이건 어깨끈이 부드러워서 오래 매도 어깨가 안 아파요. 서연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을 위해 고르듯이 신중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서연과 미란을 번갈아 보더니 비웃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감정 소비 좀 그만해요. 서연은 주희를 돌아봤습니다.
주희의 표정은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실적 생각도 좀 하라고요. 이렇게 시간 써봤자 매출에 도움 안 돼요. 주희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힐끗힐끗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미라는 주희의 말을 듣고 움찔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서연이 혼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주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난처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주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 여긴 매장이에요. 자선단체 아니고요. 그렇게 착하게 살아봤자 손해만 보는 거 몰라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손님은 손님이에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죠. 정말 순진하네요. 그래서 실적이 그 모양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요? 회사는 매출로 평가하는 거예요. 주희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주희는 서연을 무시하듯 쳐다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들어요. 저런 손님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된 손님 응대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전 제 방식대로 일하고 싶어요.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하는 게 제 원칙이에요. 원칙? 그 원칙 때문에 실적 꼴찌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요, 서연 씨. 주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에서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잠시 주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미란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아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불편하셨죠? 아니에요. 오히려 미안해요. 나 때문에 혼나는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뿐이에요. 서연은 다시 가방을 들어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더 이상 가방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구나. 손해를 보면서도 혼나면서도. 미란의 마음속에 미세하게 금이 갔던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손님, 이 가방 어때요? 실용적이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서연은 여전히 미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주희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미란을 한 명의 소중한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미란은 가방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쁘네요. 근데 오늘은 그냥 보기만 할게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언제든 오세요. 서연은 실망한 기색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문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날씨가 추우니까 몸 따뜻하게 하시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라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장 문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미라는 잠시 멈춰서서 매장을 돌아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 다시 진열대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진짜였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위의 비난에도 실적 압박에도 그녀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저 아이는 진우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구나. 미란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봐야 했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도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미라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연의 따뜻한 미소와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장에서는 봄 시즌 프로모션 행사가 한창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품들이 들어왔고 매장 안은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손님들도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주인은 이날을 위해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본사에서 임원들이 올 예정이었고 실적 평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매장 이미지 관리 철저히 하고 손님 응대 잘하세요. 본사분들 오시니까 실수 없도록 해요. 서연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2시쯤 매장은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모션 소식을 듣고 온 손님들이었습니다. 주인은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매장 문이 열리며 미란이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도 낡은 코트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얼룩진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노숙자 차림의 그녀는 화려한 매장 안에서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란에게 쏠렸습니다. 몇몇은 얼굴을 찌푸렸고 몇몇은 수군거렸습니다. 주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필 오늘 본사 사람들이 오는 날에 저런 손님이 들어오다니. 서연이 가장 먼저 미란을 알아보고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희가 재빨리 서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연 씨, 저쪽 손님 응대하세요. 주희는 다른 손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란은 조용히 매장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주희가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 주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프로모션 행사 날이라 매장이 혼잡합니다. 내 구경만 하려고요. 오늘은 사전 예약 손님들만 받고 있어요. 다음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희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나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미라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자유롭게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사전 예약이라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럼 잠깐만 볼게요. 미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본사 임원 2명이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재빨리 그들을 알아보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은 임원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시선은 미란에게 가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주희에게 물었습니다. 매장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주인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임원의 시선은 여전히 미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시선을 따라가다가 결심한 듯 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인은 미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퇴장해 주세요. 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주희와 미란에게 쏠렸습니다. 매장 이미지 관리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주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미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주위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손님인데요. 손님은 손님이지만 저희 매장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의 말에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조였습니다. 이것이 힘없는 사람들이 받는 모욕이구나.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겉모습이 초라하다는 이유만으로 서연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주희와 미란 사이에 섰습니다. 팀장님, 손님은 손님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연 씨, 비켜요. 이건 매장 관리 차원의 결정이에요. 하지만 이건 잘못됐어요.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주인은 차갑게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 씨, 지금 상황 파악 못하는 거예요? 본사분들도 계시고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 하시는데 불편한 건 사람이 아니라 편견이에요. 서연의 말에 주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순진하네요. 이러다 자리 없어지는 거 모르나 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란이 가방을 집으려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자개 브로치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째각 소리를 내며 금이 갔습니다. 미란은 재빨리 무릎을 꿇고 브로치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브로치는 오래전 잃어버린 딸에게 채워줬던 브로치의 반쪽이었습니다. 미라는 그것을 평생 간직해왔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무릎을 꿇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다치진 않으셨어요?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금간 브로치를 조심스럽게 주워 두 손으로 미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소중해 보이네요. 금이 가서 죄송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미라는 브로치를 받아들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브로치.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금이 가 있었습니다. 주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감성팔이 그만하세요. 여긴 자선단체 아닙니다. 서연이 일어나 주희를 똑바로 보며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팀장님, 규정 어디에 사람을 내쫓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팀장님 말씀 잘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건 잘못됐어요. 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연과 주희를 바라봤습니다. 주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연 씨,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겁니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란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시면 돼요. 아무도 손님을 내쫓을 수 없어요. 미란은 금간 브로치를 꼭 쥐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진심과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란은 매장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금간 브로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때도 나는 지켜내지 못했구나. 내 딸을. 하지만 서연이는 지금 나를 지켜냈어. 저 아이는 진짜야.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미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봐준다는 것. 미라는 매장을 돌아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 주희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희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고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혼나고 있을 것입니다. 저 아이는 나를 지키려고 자신이 손해를 감수했구나.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진짜였습니다. 진우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명품 매장 앞에는 고급 승용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미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까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진주 목걸이,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그리고 그녀의 뒤를 따르는 임원진 3명. 매장 문이 열리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주인은 미란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난주 자신이 쫓아냈던 그 노숙자가 바로 한성그룹의 여회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회장님. 주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미라는 차갑게 매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주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난주 이 매장에서 있었던 일 모두 보고받았습니다. 주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물건으로 대하는 태도 하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에 충분합니다. 미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팀장 박주희, 당장 이 자리에서 해임합니다. 인사팀에 연락해서 처리하세요. 미란은 옆에 있던 임원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미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사람에게 우리 매장을 맡길 수 없습니다. 매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미란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지난주까지 자신이 도왔던 그 노숙자 차림의 할머니가 바로 회장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곧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부족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습니다. 미라는 서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달랐습니다. 이서연 씨,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내 아들 진우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매장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놀람과 당혹감이 그녀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과거의 사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안이라는 이름은 감옥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착한 사람부터 먼저 짓밟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고 내 딸마저 잃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미란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두렵습니다. 회장님, 우리 세계는 차갑고 가혹합니다.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고 짓밟힙니다. 나는 또 한 번 누군가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진우를 잃을까, 당신이 상처받을까 두렵습니다. 미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서연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당황하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발신자는 세림의료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서연입니다. 전화 너머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님, 이예숙 환자분 처치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로 변경됐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갈게요. 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미란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셔서요. 처치 시간이 바뀌었다고 해서. 미라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어머니. 그 단어들이 미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십니까? 네, 오래 편찮으셔서 입원 중이십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세림의료원입니다. 세림의료원. 미라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급히 매장을 나갔습니다. 미라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 양어머니라고 했던가. 진우가 말했던 그 어머니. 미라는 옆에 있던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림의료원에 이예숙이라는 환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보호자 정보도요. 네, 회장님. 비서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급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 오래 편찮으시다고 했지. 서연이는 그 어머니를 돌보며 일하고 있구나. 미란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연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녀는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1시간 후 비서가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세림의료원에 이예숙 환자가 입원 중이고 보호자는 이서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만성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이서연 씨가 병원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아픈 어머니를 돌보며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님들에게는 한결같이 친절했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세림의료원으로 가겠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에 대한 인정, 진우에 대한 걱정, 그리고 과거에 대한 죄책감. 확인해야 한다. 직접 내 눈으로 봐야 한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는다.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를 만나보겠다고. 그리고 서연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사람인지 더 정확히 알아보겠다고. 그날 밤 미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겠지. 서연이가 정말 내 아들에게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미란의 손에는 여전히 금간 브로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브로치를 바라보며 그녀는 잃어버린 딸을 떠올렸습니다. 내 딸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서연이처럼 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을까? 미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브로치를 꼭 쥐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서연에 대해서,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다음 날 저녁 미라는 세림의료원을 찾았습니다. 넓지 않은 병원이었지만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미라는 접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이예숙 환자 문병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6인실에 계십니다. 3층 302호실입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 도착해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2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이예숙이 누워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손님이세요? 이예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이서연 씨의 손님이었습니다.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서연이를 아시는 분이시군요. 앉으세요. 이예숙은 환하게 웃으며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미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일하는 매장에 갔었는데 참 좋은 아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서연이가 폐를 끼치진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오히려 제가 신세를 졌습니다. 이예숙은 미란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은 수액줄에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병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이야기를 할 때는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서연이는 제 자랑입니다. 가진 건 없지만 마음으로 키웠습니다. 이 아이는 참 착한 아이예요. 오래 키우셨나요? 33년째입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키웠으니까요. 미란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33년 전. 그럼 친딸은 아니신가요? 이예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연이는 제가 입양한 아이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저한테 왔죠. 어떻게 입양하게 되셨나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예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3년 전이었어요. 제가 시장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가게 앞에 아기가 놓여 있었어요. 갓난아기였죠. 울지도 않고 조용히 누워 있었는데 옆에 쪽지 하나만 있었어요. 쪽지요? 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부모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33년 전, 자신이 딸을 잃어버린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혹시 아기와 함께 다른 물건은 없었나요? 이예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어요. 유일한 유품이죠. 힘들 때마다 서연이가 꺼내 보곤 했어요. 이예숙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상자였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예숙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아기 사진. 미도 사진관 1989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쪽 자개 브로치. 미라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 상자를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가방에서 자신의 금간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2 브로치를 맞춰보았습니다. 찰칵.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금이 간 자리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브로치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예숙은 놀란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 브로치를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이 브로치는 제가 잃어버린 제 딸에게 채워줬던 것입니다.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딸입니다. 이예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미도 사진관. 그곳은 자신이 딸을 낳고 처음으로 사진을 찍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사진 제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딸이 태어나고 100일도 되기 전에 찍은 거예요. 미라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3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 밤마다 그리워했던 딸. 그 아이가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네, 서연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지키지 못한 딸이에요. 미라는 울먹였습니다. 이해숙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미라는 이해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해숙도 미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라는 맞춰진 브로치를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브로치가 이제는 하나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이제야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3년 동안 제 딸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매일 밤 기도했어요. 건강하게 자라길, 좋은 사람 만나길, 행복하길.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서연이는 이렇게 착하고 따뜻한 아이로 자라줬네요. 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서연이가 원래 그런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착했어요. 이해숙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서연이한테 말씀하실 건가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해야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하지만 미라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33년 만에 나타난 엄마를 서연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연이도 놀랄 거예요.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이해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미라는 다시 한번 브로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하나가 된 브로치. 하지만 금이 간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 세월의 상처처럼. 이제 내 딸을 만난다. 33년 만에. 하지만 과연 서연이는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미란의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미란과 이해숙이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약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약 가져왔어요.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서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병실 안에 미란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란과 이해숙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연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약봉지를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미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께 무슨 말씀을? 서연아.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세요? 서연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맞춰진 브로치를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봐. 내가 가지고 있던 브로치와 내 브로치가 맞았어. 서연은 그 브로치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물처럼 간직했던 그 브로치의 반쪽. 그것이 미란의 브로치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 내가 내게 채워줬던 브로치야. 내가 태어났을 때.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가족은 어머니 한 분뿐이에요. 서연아, 나는 내 친엄마야. 그 말에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미라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33년 전 나는 너를 잃어버렸어. 시댁과 친정의 권력 다툼 속에서 누군가 너를 데려갔고 나는 너를 찾지 못했어. 거짓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제 가족은 어머니예요. 저를 키워주신 분은 어머니라고요. 서연아, 왜 이제야 나타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3년이에요. 33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제가 밤마다 친엄마를 궁금해하며 울 때 어디 계셨어요? 나도 너를 찾았어. 매일 밤 너를 그리워하며 울었어. 미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울 때 내가 없었어. 내가 아플 때 내가 없었어. 하지만 너를 버린 건 아니었어. 지키지 못한 나의 죄였어. 죄라고 하면 끝인가요? 서연은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친엄마라고 하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서연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이예숙이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어머니. 서연은 이예숙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는. 이예숙은 서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는 모습.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걱정돼서 왔어. 진우는 병실 안의 분위기를 보고 멈췄습니다. 울고 있는 서연, 눈물을 흘리는 미란.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진우는 미란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가 왜 우는 거예요? 미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서연이는 내 딸이야.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내가 잃어버렸던 딸. 그 아이가 바로 서연이야. 진우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도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는 남매야. 진우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누나였다니. 이럴 수가. 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진우를 보며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 진우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서연 앞에 서서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진우 씨. 서연은 진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도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두 사람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예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 이제 두 분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이예숙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는 제 딸이지만 회장님의 딸이기도 해요. 이제는 함께 키워주세요.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앞으로 내 옆을 끝까지 지킬게. 지난날 내 옆에 없었던 시간까지 다 채우며 살겠어. 서연은 미란의 손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미란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미란도 서연을 꼭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이예숙도 진우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6인실의 작은 병실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33년 만의 재회. 그것은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남산의 벚꽃은 만개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란과 서연 그리고 이예숙은 남산 벚꽃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진우도 함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란을 엄마라고 부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때로는 거부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서연의 마음을 녹여갔습니다. 매일 병원에 찾아가 이예숙과 함께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갔고 서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33년 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채우듯 미란은 하루하루 서연 곁에 있었습니다. 이예숙의 병원비도 미란이 모두 부담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미란은 단호했습니다. 이예숙 어머니는 내 딸을 키워주신 은인이야.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예숙이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벚꽃 아래를 걸으며 이예숙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벚꽃을 보다니 병원에만 있어서 봄이 온 줄도 몰랐네요. 어머니, 천천히 걸으세요. 서연이 이예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란도 반대편에서 이예숙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미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예숙은 미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마음 편한 대로 부르세요. 네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손을 뻗어 벚꽃잎을 잡았습니다. 예쁘네요. 그래, 정말 예쁘다. 미란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란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엄마.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아. 33년은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함께 보내요. 엄마와 어머니, 두 분 모두와 함께요. 서연은 미란의 손과 이예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예숙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로운 자개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이 간 브로치를 수리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금이 가지 않았어. 우리 가족처럼. 미라는 브로치를 꺼내 서연의 코트에 조심스럽게 달아주었습니다. 서연은 브로치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예뻐요. 너만큼은 아니지. 미라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은 미란의 품에 안겼습니다. 미란도 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옆을 끝까지 지킬게. 지난날 내 옆에 없었던 시간까지 다 채우며 살겠어. 엄마, 저도 엄마 곁에 있을게요. 이예숙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서연이 이제 마음의 자리에서라도 두 분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미라는 이예숙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서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니에요. 서연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진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서연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연이 진우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우도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진우야, 이리 와. 미란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는 가족들 곁에 섰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고맙다, 진우야. 내가 있어서 엄마는 든든해. 미라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너희 둘 다 내 아이들이고 우리는 하나야. 서연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누나. 진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응, 진우야. 서연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픔은 있었지만 이제는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5사람 주위를 감쌌습니다. 미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 아이야, 이제는 내가 지킨다. 33년 동안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평생 내 곁에 있을 거야. 미란의 마음속 상처는 조금씩 아물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진우도, 이예숙도 모두 함께였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뭐 먹고 싶은데?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거요. 알았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저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이예숙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5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함께 걸었습니다.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함께. 미라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도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손으로는 이예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두 분 다 놓지 않을 거예요. 엄마 그리고 어머니.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란도 서연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내 딸. 벚꽃은 계속 흩날렸습니다. 봄바람은 따뜻했고 햇살은 부드러웠습니다. 33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픔은 있었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는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형태로. 남산의 벚꽃 아래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미란, 서연, 이예숙, 진우. 그들은 이제 하나였습니다. 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 새로운 사랑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5사람의 뒷모습을 감쌌습니다. 그들은 함께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시고 무엇을 하며 들으시는지 적어주시면 제가 마음 담아 인사드릴게요.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하시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설정해 놓으시면 다음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